아세틸콜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콜린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분류로 가서 오늘부터는 펩타이드라고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이제 펩타이드로 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할 건데, 이 펩타이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이 어떤 그 단백질을 구성을 하는 그런 가장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어떤 단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이제 소규모로 모여서 폴리펩타이드, 줄여서 펩타이드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결합이 된 게 단백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슬라이드는 작년에 날짜가 있죠, 그죠? 9월 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종류를 보시면 바소프레신, 뭐 소마토스타틴, 뉴로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인데요. 이게 신경 전달 문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눈치를 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호르몬이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경 전달 물질과 이 호르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조금 개념을 좀 잡고 나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한번 살펴보면 이 둘의 목적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몸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갖는 거죠.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로서 이제 이게 호르몬인가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인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계에 속하는 그런 어떤 이제 범주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호르몬은 내분비계의 어떤 범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계 내에서 이 신경 세포끼리 신호 전달을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냅스라고 하는 그 신호, 그 신경 세포들 사이의 어떤 그 신호를 전달하는 그 어떤 이제 연결고리죠. 그래서 그 시냅스 사이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은 그 시냅스 사이에 있는 시냅스 틈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그런 물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은 그래서 호르몬보다 훨씬 더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작용 시간도 상당히 어떤 지속 시간도 상당히 짧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호르몬은 멀리 좀 떨어진 그런 어떤 그 표적 장기나 아니면 표적 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혈관을 통해서, 혈류를 통해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그런 화학 물질이 되고요. 그래서 반응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좀 더 지속적이고, 그래서 그 반면에 이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신호 전달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자극만 국한이 되어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과는 달리 우리의 성장이나 발달이나 생식과 같은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떤 그 우리 어떤 생체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내 몇몇의 어떤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 전달 물질, 신경계 안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또는 이런 어떤 혈류 안에서는 또 이런 호르몬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런 펩타이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소프레신은 호르몬의 기능도 수행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기능도 수행을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가 갈라지게 되고, 하지만 그 물질의 화학적인 조성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인데 잠깐 알아보면요. 일단은 이 신경 전달 물질로서 그 화학 물질이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서 그 세포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져서 시냅스 소포로가 하는 그런 작은 주머니 속에 이렇게 보관이 되었다가 이런 그 신경 전달 자극 전기적 신호에 의해 가지고 탈분급 반응에 의해 가지고 그게 시냅스 틈으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그런 이제 그 신경 전달 과정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방출, 즉 이런 탈분급 자극,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에 의해 가지고 이 시냅스 시냅스 틈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용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시냅스 후 신경세포체 안에서 또는 그렇게 보통은 이제 그 시냅스 후 뉴런 신경세포체에 이런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의 조건이 이제 완벽하게 갖추어지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한번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 놓고 이제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쉬우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은 이 둘이 우리 몸 체내에서 우리의 몸 안에서 서로 먼 곳까지 어떤 그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화학 물질로 사용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라이브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